코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코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 균형감에 있어서 코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오똑하거나 너무 뾰족하기만 한 거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가 또 너무 휘면 안 돼요. 코가 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죠. 관상은 어쨌든 무거운 역사를 지켜오면서 역사 속에서 관상을 새롭게 이어받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와 학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태져서 이어져 온 학문이고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 댓글이나 어떤 뭐 사건 사고 또는 뭐 출세한 사람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관상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꼴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꼴값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욕인 줄 알아요. 근데 꼴이라는 거는 관상을 뜻하는 말이고 값은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 얼굴에 값을 하고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 쓰는 거,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그런 서사가 나이가 40, 50이 되면 얼굴이라는 그릇에 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꼴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를 어떻게 살았냐, 30대, 40대를 또 어떻게 살았냐가 결국에 말년의 나를 정해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관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곳은 여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 사실은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는 관상에서 전택궁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부동산 운을 보는 곳이거든요. 근데 재물운을 보는 곳, 돈복을 보는 곳이 크게 세 군데거든요.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 전택궁, 그 다음에 코는 현금이 드나드는 통로, 그 다음에 입술은 돈복 중에서도 말년에 재산을 쌓는 곳간이다 라고 해서 말년에 현금운을 보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젊어서의 현금 융통이나 또는 어떤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수많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전택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내가 부동산에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재테크,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벌었던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전택궁에서 이 사람이 돈 관리법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재물운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특징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일단 이제 재물운을 볼 때 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의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코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 균형감에 있어서 코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오똑하거나 너무 뾰족하기만 한 거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가 또 너무 휘면 안 돼요. 코가 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안정적인 누구 밑에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또 풍파가 오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또 너무 날카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타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배신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또 잃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에서 내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에 맞는 적당한 크기, 그리고 휘어짐이나 굴곡이 없는 코의 모양, 그리고 코끝이 유연하면서 둥글고 코의 색깔, 이 빛깔이 조금 이제 윤택하고 좀 빛이 나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코의 어떤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코의 빛깔, 코의 휘어짐 정도, 그 다음에 콧구멍의 크기 또는 코가 약간 짝짝이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균형,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코에 문제가 있는데 표정을 바꾼다든지 뭐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관상에서 코의 문제는 있지만 양쪽 광대, 여기를 이제 관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상에서는 직업운이나 또는 이제 나의 활동성
실효성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고 나의 어떤 직업이 또 탄탄했을 때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팔자주름을 이제 관상에서는 법령이라고 해서 직업운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상은 이 얼굴형이라든지 눈, 코, 입이라든지 또는 눈동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얼굴과 우리의 신체 모든 것은 다 자연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이 자연의 흙과 이제 비유를 하고요. 뭐 눈동자는 태양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 역할을 하는데 튼튼한 두 다리로 얼만큼 잘 뛰는지 걷는지를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에서 재물운은 부족하지만 관고를 잘 살린다든지 또는 이 법령을 짓게 해서 직업운이 탄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고난 제복은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직업적인 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안정적인 운을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의 솔루션은 다 다르겠죠. 그게 표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시술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는 헤어스타일 또는 옷 입는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은 정말 흉점이라서 좋지 않다 또는 이거는 너무 복점이라서 갖고 있는 게 좋다 하는 일반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점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네. 남한테는 흉점일 수 있는 점이지만 갖고 있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는 남한테는 복점인데 이 사람한테는 또 흉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관상이나 또 포인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얼굴 중앙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점은 상관이 없어요. 몸에 있는 점은 상관이 없는데 얼굴에 있는 점 중에 정중앙에 있는 점은 사고수를 부르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느닷없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얼굴 중앙에 있는 점은 웬만하면 빼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흉터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흐려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흉터에 관상을 좋아지게 하겠다고 너무 집착을 해서 예를 들면 그 흉터를 너무 레이저를 막 빈번하게 자주 한다든지 그래서 흉터는 없어졌는데 피부가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흉터는 이렇게 관골은 사회적인 활동운이나 직업운을 보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관골에 아주 심하게 흉터가 있다든지 이러면 직업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이 남보다 조금 늦춰진다든지 아니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아주 단발적으로 짧게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 직업운이 자주 바뀐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흉터나 이런 것들은 뭐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옅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거는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고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일 수도 있는데 습관은 사실 내 마음에서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많다든지 분노가 많다든지 아무래도 좀 온화하고 평온한 사람보단 화가 많은 사람이 찡그릴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쪽 미간에 내천자가 많이 새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습관도 당연하게 고쳐야 되겠지만 그 습관의 원천인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근데 습관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지적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짝다리를 한다든지 다리를 잘 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다 본인이 어떤 업무 중에라든지 걸을 때라든지 또는 잘 때라든지 이럴 때 본인한테 최적화된 본인이 가장 익숙한 자세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잘못된 자세들이 나의 자태를 만들고 균형감을 만들어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자세들 때문에 몸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비대칭이 되다 보면 얼굴이 비대칭이 많이 와요. 얼굴에 비대칭이 많이 오게 되면 관상이 찌그러지죠. 관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성형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성형으로도 안 되고 잘못된 습관이나 이 자세를 고쳐서 그 비대칭이 된 얼굴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비대칭이 얼굴까지 왔을 때는 건강도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허리가 안 좋다든지 또는 뭐 그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잘못된 자세에서 다시 원래 좋은 자세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세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많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꾸 성형만 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세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은 백날 해봤자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또 얼굴이 무너지거든요. 그 자세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코가 삐뚤어진다든지 또 얼굴이 비대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껏 돈 들여서 성형을 했는데 얼굴이 또 비대칭이 됐으니까 또 그게 이제 내 몸이 비대칭인 걸 모르고 성형이 잘못된 줄 알고 성형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얼굴이 인조인간처럼 바뀌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상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관상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전체적인 몸이나 체상, 버릇,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 습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받은 걸 고치고 그 이후에 표정을 짓든 뭐 성형을 하든 시술을 하든 해야죠. 왜냐면 이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표정 연습만 한다. 그러면 웃는 연습도 내가 얼굴이 비대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웃잖아요. 그러면 썩소가 돼요. 진짜 이렇게 잘 웃는 관상에 좋은 웃음이 아니라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깔끔하냐 또는 깔끔하지 않냐, 지저분하냐 이런 거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옷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새 옷이나 명품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제나 또는 빈티지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빈티지나 힙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울리게 입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맞게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어떤 색상 또는 나한테 맞는 스타일 또는 나한테 조금 더 복을 주는 그런 차림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관상이나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이나 별자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피부색도 관상에 굉장히 크죠. 근데 피부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의 결이에요. 사실은 피부가 검고 희고 누렇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피부가 좀 말끔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내가 타고난 피부의 색깔 안에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거. 근데 이 피부를 잘 관리한다는 거는 흉터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러면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빛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물감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화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1일 1팩을 많이 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 때문에 화장을 했지만 저는 방송 인터뷰가 아닌 날은 거의 민낯으로 다니거든요. 아예 화장을 안 해요. 아예 화장을 안 하고 립스틱 하나만 칠하는데 굉장히 좀 얼굴에 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화장을 하면 뭘 바르니까 오히려 그 광이 죽죠. 그래서 빛이 나는 얼굴,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옛날에는 눈빛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요즘 피부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피부에서 이 사람의 생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생동감,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옷을 잘 차려입는 것보다 그 사람 피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자기 관리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를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관상을 깊게 공부 안 한 사람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얕게 알고 어디서 주워 듣고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는 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조금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건 음양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눈이 짝짝이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런 눈이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또는 상대방이 그런 눈을 가졌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양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몬스터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한 짝짝이의 눈을 갖고 있거나 이렇다면 이런 거는 이제 눈매 교정 같은 걸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쳐보는 건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양 안에 눈을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 조금 속을 알 수 없고 또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선의의 거짓말,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게 싫어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솔직 담백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쟤 좀 음흉한데? 음탕한데? 약간 이런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어떤 마찰이 좀 빚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괜한 그런 오해는 안 사는 게 좋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그 버튼을 누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도 몰랐던 그런 분노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매를 교정을 해주는 거를 권해주고 싶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기보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눈동자가 300 아니다 400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공이 예를 들면 흰자위보다 작아서 삼면이 보인다든지 좀 이런 뭐 300 아니나 400 안의 그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분노 게이지가 조금은 있어요. 충동적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평상시에 선하다가 본인을 굉장히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느닷없는 이별 통보를 받는다든지 뭔가 내가 예상 밖에 어떤 멸시를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꼭 관상적으로만 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도 관상이 100점인 사람도 없고요, 관상이 또 빵점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관상이 100점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점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관상이 빵점이라고 해서 빵점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상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내 관상이 100점으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변수를 만나요. 그 변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인연, 궁합이 더 중요한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질 연인 또는 동료 또는 직장 상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이면 너무 좋은데 악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악연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우리는 인연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정말 나의 분노 게이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악연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숨어져 있던 나도 몰랐던 그런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그게 나오지 않게끔 항상 명상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고 그래야 하지만, 정말 예측 밖의 일들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 관리가 먼저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마음 관리를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이거에 더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관상은 남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5년째 공부를 하면서 더더 관상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들고 더 관상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가거나 방송을 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관상을 통해서 남의 얼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더 많이 봐서 내 얼굴을 더 많이 관리하고 남에게 더 나쁘게 보여지지 않는 관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관리하는 내가 먼저 되는 사회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상은 사실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의 양식을 더 쌓는 그런 학문이고 공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관상을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내가 어떤 지점에서 위험해지는 폭발 지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화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사생활이 안 좋고 그렇다고 봤는데, 도화살은 왜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뿜어져 나오는 끼가 많고, 그런 끼가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나를 또 지켜보거나 나를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그 끼를 알아요. 부모가 알든. 그래서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예인으로 많이 빠지죠. 근데 옛날에는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연예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 인플루언서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버가 있고, 아니면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풀면 돼요. 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막 인기가 많고, 그러면 그 인기가 많은 여자를 남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의처증처럼 여자를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나만 취하려고 들고, 또는 내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 그럼 여자가 의부증을 이렇게 해서 내 남자를 이렇게 너무 구속하려고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내 배우자 또는 내 애인이 인기 많고 그럼 난 좋은데? 이런 사람이 더 많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서로 잘 풀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화살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일부종사를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하고만 살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직업 선택을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직업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걸 좀 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좀 활동성으로 좀 풀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살은 왜 그러냐면 관상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해석법이 왜 다르냐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훨씬 더 많은 직업군이 생겼고 훨씬 더 문명세계로 접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법도 당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화살의 풀이도 그만큼 또 다른 거고요. 그만큼 열린 감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모가 너무 이제 뛰어날 수 있는데, 관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나 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죠. 미모가 좋다고 해서 관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미모가 나쁘다고 해서 관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모와 관상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어떤 직업군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굉장히 인기 있고 어떤 직업군에서 굉장히 전문직으로 최고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미모하고 상관없는 다른 어떤 관상적인 부분에서, 또는 다른 어떤 체상에서, 또는 뭐 손금에서 또 다른 어떤 뛰어난 걸 갖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이게 뛰어난 외모와 관상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눈에서 원앙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름부터가 옛날에 원앙을 되게 이제 부부 사이로 이렇게 보잖아요. 원앙안이라고 해서 눈이 좀 동글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슬퍼 보이거나 필요 이상의 빛을 갖고 있진 않으면서 똘망똘망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원앙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사랑이 많고 기본적으로 좀 가정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런 원앙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가족이 1순위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 많은 내조 또는 외조를 받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서 보면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입술이 너무 얇거나 입술이 너무 말려 들어가는 입술을 가지신 분들은 다소 약간 개인주의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가 나한테 좀 맞춰주기만 바란다든지, 아니면 조금 타협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 주장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입술이 도톰하고 입술에 적당한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입술은 애정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좀 갈구하거나 애정에 내가 맞출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성향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조금 더 좋겠죠. 물론 관상에서 이런 관상은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얕게 어디서 주워 듣고, 또는 뭐 관상가가 그냥 흘리듯이 하는 한마디 말에 꽂혀서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요즘은 막 흑과 백의 논리로 사람을 낙인 찍는 게 너무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자나 학문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관상에서 어떤 흠결을 찾거나 또는 남의 관상을 보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내 관상을 먼저 관리하고 내 심상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먼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람을 피우는 얼굴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럴 확률이 높거나 그럴 가능성? 그걸 좀 이렇게 풀이를 할게요. 말하자면 사랑이 너무 많은 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상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팔자 눈썹이라고 해서 눈썹이 지나치게 팔자의 눈썹처럼 되는 눈썹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눈썹만 팔자가 아니라 눈도 같이 많이 좀 처져 있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일부종사를 못한다든지 이혼수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별이 잦다든지 이렇다라고 관상에서 많이 정의를 해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대시를 했을 땐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 관계를 끌고 가다가,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 대시를 했던 사람한테는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하고 뭔가 썸을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누군가 생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눈썹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매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매번 바람을 핀다든지 매번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눈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눈썹 끝을 조금 다듬어서 눈썹의 모양을 다른 전체적인 내 관상에 맞는 눈썹의 다른 모양으로 눈썹의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타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눈썹을 그리고 다닌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처져 있다. 그러면 약간의 스모키 화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화장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처져 있거나 그러면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안경을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의 관상에서 단점이 될 수 있거나 나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바꿔줘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관상을 갖고 있느냐가 어떤 성향을 갖게 되고 그 성향이 내 운명을 만들거든요. 그 관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만 고치면 성향이 바뀌고 그 성향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는데 저는 관상으로 궁합을 볼 때 웬만하면 이 사람은 관상에서 이 부분이 좋고 이 사람 이 부분이 좋으니까 좋아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 관상은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근데 이 여성분 관상에서는 이 부분이 좋네.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관상의 궁합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좋은 걸 갖고 있어서 그 좋은 건 부각하고 나쁜 단점도 부각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관상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관상에서나 또는 인성에서나 또는 성격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상대가 채워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여자도 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를 생각했을 때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나쁜 쪽으로,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덕을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인성적인 부분 또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쾌활하고 사회성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내가 부족한 어떤 그런 관계성을 여성분 때문에 더 좋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관상에서 재물운이 부족한데 와이프의 관상에서 재물운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저는 최고의 관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부부나 커플들이 다 관상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연히 두 분 다 관상이든 사주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하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부부의 단점은 쏙 빼고 장점만 잘 타고 나서 아이가 아주 관상이 좋게 타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가 또 호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조화,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게 부부고 가족이고, 또 내가 없는 걸 조금 더 채워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손해본 것 같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잖아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런 관계, 궁합, 또 그럴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이 좀 주고받아지는 그런 관계, 막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나하나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싸우고 그런 궁합이 아니라 내가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궁합들로 저는 조합을 맞추는 편이죠. 그게 관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관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체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음의 심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삐뚤어진 성격, 성향 또는 심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관상적인 부분은 외형적인 거니까 성형을 하든 시술을 하든 또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든 헤어 메이크업을 바꾸든 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예를 들면 뭐 결혼 또는 연인관계 이런 건데 나는 절대 바꿀 의지가 없고 나는 무조건 잘났고 나는 무조건 최고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나한테 다 맞춰,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하나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굴 만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관상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죠. 근데 그 잘못된 마음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죠. 이 사람의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집안의 교육에서 그런 건지, 열등감에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에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먼저 고쳐서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겠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저한테 왔던 커플이 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그냥 흔히 딱 관상으로만 봤을 때 남자분은 관상에서 진짜 제복이 없는 관상이에요. 관상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따라 들어오는 아내분을 봤는데 관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남자가 어떻게 저 여자랑 결혼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남자분이 태어나서부터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여자분은 너무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두 분이 동창이었대요. 근데 연락이 끊겨서 한동안 안 만나다가 다 성장을 해서 동창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남자분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아버지가 막 도박도 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서 자기가 이제 그 빚도 갚아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청년인 아들 카드로까지 도박을 하고 그래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갖고 이분은 동창회 같은 데는 나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이제 동창 친구가 너도 그래도 하루 정도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냥 하루 정도는 가자. 자기는 정말 나가기 싫었대요. 나갔는데 여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뛰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냥 그 여자 동창은 정말 동창으로 몇 번 만나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이분이 여성분한테 이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남자분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새우잡이 배를 타러 가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너무 이제 잘 살던 여자니까 그런 남자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남편분의 고백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아니면 얘를 살려줄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줬대요. 고백을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 집에 허락을 받는 건 네가 해.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부모님이 완전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남자분이 되게 배짱은 좀 있었나 봐요. 처음 뵀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자기는 정말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성공을 못했지 근면성실함과 이거 하나는 타고났다. 자기는 약간의 미천만 있다면 뭐든 해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막 이렇게 어필을 했대요. 그거를 그 집 부모님이 그래도 나쁘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님은 결혼을 하시고 지금 100억대의 자산가가 됐어요.
그렇게 새우잡이 배까지 타려고 하셨던 그분이. 근데 그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딱 봤을 때 여자분이 관상이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분이 관상에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제복이 엄청 많은 관상이고, 남자분은 관상이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관상이 되게 안 좋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관상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성공이 하고 싶어서 성공하는 습관 막 이런 거 엄청 찾아보고, 본인은 그런 심상과 그런 성공하기 위한 습관과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몸으로 체득한 스타일. 그리고 나는 제복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모든 재산을 다 와이프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하고 있고,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애를 셋을 낳고 사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와이프는 또 그거를 보통 여자들은 다 내 덕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인간 승리라고 남편을 너무너무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당연히 남편은 관상가가 아닌 누가 봐도 저분은 약간 좀 빈티나게 생겼다, 약간 그렇게 생겼다면, 여자분은 되게 복스럽게 생기고 되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자분이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그 성실함과 그 다음에 본인한테 그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을 진짜 존경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분이 새벽부터 이불 정리 다 하고, 남편이 주말에는 항상 남편분이 밥 다 하고, 자기는 정말 새우잡이 배를 타야 될 정도로 정말 옛날로 치면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여왕처럼 모시고 산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관상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에서 보면 눈꼬리를, 관상에서 이제 어미관문이라고 해서 거기를 첩첩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흉터가 없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너무 어둡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어서 생긴 주름 말고 어미관문 쪽에 너무 잔주름이 많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돌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정 불화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얼굴에서 라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다면 그런 데를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눈 밑에 이 부분은 이제 관상에서 와잠이라고 해서, 여기는 자녀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의 궁합이나 부부는 나쁘게 만나지 않았는데 어떤 자녀가 태어나면서 못 살게 되는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궁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하고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별거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혼 별거는 안 하고 살지만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부부는 제가 절대로 이 부부는 사주적인 궁합도 맞지 않고 관상궁합으로도 너희는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잡으러 왔어요. 결혼 날짜를. 그래서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너네 부부가 절대로 못 살 부부 같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다른 데서 잡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았어요. 장애아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지옥인 거야. 장애아를 둘을 낳다 보니까 이 부부가 너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씩 양육을 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가 이 관상적인 궁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 자녀와 이 부부가 끝까지 살게끔 하고 못 살게끔 하는 또 자녀하고의 궁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궁합이 좋지 않은데도 살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까지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마음도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부는 살다 보면 1, 2년을 사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진짜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누군가 아픈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가면서 전우애도 생기고, 진짜 정말 너무 이쁘고 잘생겼던 선남 선녀, 젊었을 때 만났던 그 부부가 희끗희끗 나이가 먹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면서 정말 애틋함도 생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같이 동반자같이 불타는 사랑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천상 좋은 궁합의 사람도 이런 위기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궁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부부는 그 몇 배로 더 노력을 하는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 좋고 나쁜 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차피 혼자 살아도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도 힘들어요. 세상을 사는 거에는 찬란함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찰나의 행복을 보면서 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서 더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 누군가한테 힘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상에서 궁합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더 채워가고, 처음부터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살면서 처음에는 관상 궁합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너무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서 진단을 받고 솔루션을 받고 그때 조금 더 관상을 좋아지게 노력을 하는 부부도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완주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마음이 관상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상에서 우리가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나는 여기를 발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눈썹까지는 초년운, 그 다음에 눈썹부터 코끝까지는 중년운, 그 다음에 코끝부터 턱끝까지는 말년운, 이렇게 해서 초년, 중년, 말년운을 다 볼 수 있고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생로병사, 그 다음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는 게 관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운명과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 갈 길 이런 것들을 다 보지만, 또 그런 것들에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성향,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만나지는 어떤 궁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상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타고난 관상만큼 마음을 또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잘 믹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관상에서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솔루션을 받아서 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책 몇 개 보고 어디서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관상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제가 봤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어디 성형외과를 갔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막 권해서 뭐 이렇게 하면 관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얼굴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다 고친 거야. 더 이상 할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에서 자기네가 손금도 볼 줄 안다고 하면서 손금을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자 손금으로 손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손금을 너무 관상가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금을 손대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이 좋아지겠다고 본인이 잘못 공부를 하거나 비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성형적으로 관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절대 금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형은 아주 정말 필요시에 한두 군데 정도가 필요한 거지 성형으로 나의 인생까지 관상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 보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 때문에 꼭 굴곡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사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운의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관상과 그 운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걸 못 기다려서 관상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관상을 미리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정확한 사주와 내 정확한 관상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운이 오는지, 언제 운이 안 좋은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운이 좋을 수도 없고 죽는 날까지 운이 나쁠 수도 없어요. 그 운이 오는 때,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상을 보면 다 알죠. 그 사람의 관상이나 사주나 이름이나 이걸 이제 다 풀어보면 지금은 약간 뭐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지금은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고, 뭐 이때쯤 사업을 하면 좋고, 이런 게 다 이제 그 사람 그 관상에서 그런 운의 시기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관골이라든지 또는 범령, 팔자
팔자주름이 직업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팔자주름을 딱 보고 아, 저 사람 직장을 옮기겠구나, 아니면 지금 놀고 있겠구나, 지금 한참 일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는 법령이나 또는 이제 관골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 관골이나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모함을 당해서 좌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떤 시기에 일이 멈출 건지, 아니면 언제 어떤 시기에 일이 잘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어떤 업종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관상가하고 상담을 하는 건 내 인생에 약간의 참고를 하는 거지, 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아바타죠. 본인은 본인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이 기준점도 없이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전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뭘 해야 돼요? 전 뭘 하면 잘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초중고를 가야 되고, 몇 살이 됐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고, 너무 입시 위주의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뭘 좋아하는지, 나는 예체능에 관심 있는지, 이거를 본인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찾아주는, 많이 의논을 하는 부모님과의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딱 자기 기준점이 있어요. 나는 되든 안 되든 실패를 하든 넘어지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난 이게 재밌으니까 난 일단은 이걸 해보겠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도 못 살고요. 그 다음에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관상이에요. 관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관상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가꿀 관상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요. 거기는 이제 왕권을 쟁탈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수양대군이 진짜 이제 내가 왕에 오를 자리의 상이냐를 물은 거였지만,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의 사람인지, 이런 것도 관상에서 다 나오죠. 부처님 상은 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흔하지 않고 귀한 상이기 때문에 좋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처님을 닮았네 해서 이제 부처님 상은 아니고, 관상가가 봤을 때 눈, 코, 입의 조화라든가 귀라든가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맞아야 되겠죠.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처님 상이라고 해서 부처님 상은 아니고요. 네. 물론 전생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업보가 보일 수도 있는데, 전생과 업보까지 가기 이전에 앞서서 현재의 내 마음의 심상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죠. 현재 내 심상만 잘 다스려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내 현재 심상도 못 다스리면서 업보나 전생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관상을 보고 캐치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는 내가 관상의 문제인지 사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 운이 오지 않은 그 시기 때의 문제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의 문제인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문제마다의 솔루션이나 그 해법은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볼 때 통틀어서 관상, 사주, 운,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궁합, 이 모든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상이 100점이라도 내가 어떤 악연을 잘못 만나서 내 관상은 100점이었지만 그 악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은 관상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레벨업이 되려면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연과 연을 맺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사주가 받침이 돼야 되고, 나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운의 시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이름이 잘 불려져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상은 절대로 미신이나 근거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분명한 직급이 있는 학문이기도 했거든요. 대신에 관상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문직도 마찬가지듯이 이 분야를 접한 선생님들의 학문적인 깊이와 또 경험과 그 실력과 그 학문을 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을 보러 오는 또 내담자들도 적어도 내 운명을 상담하러 오는 거잖아요. 단순히 재미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나의 운명은 어떨까?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나의 운명이 어떤지 알았다면 나의 잘못된 것, 관상에서 잘못된 것, 또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을 잘 이행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더 바르고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맞게 고치면서 내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